손실난 종목과 이혼하세요. 100년으로 할 수 있는 종목과 결혼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투자자들의 마음을 철렁이게 만들었었던 증시가 이번 주에는 안도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위험했었던 그 대외적인 환경들이 순식간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슈퍼 위크였었던 만큼 이제는 증시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 변곡 구간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100년회로 종목 찾기 통해서 주쌤이 종목 매니저로 변신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해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 방송 진행을 하지만요. 주쌤을 장중에도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톡방에 넘어오시면 장중에 주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네모박스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이 QR코드에다가 딱 3초 정도만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바로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인데요. 넘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주쌤 또 다 퍼드리는 전문가인 거 아시죠? 1004-1004 입력하셔야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시게 되면 장중에 시장 정리부터 관련 뉴스픽, 장마감까지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시장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중요한 거, 제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수익 시식회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기 단타 매매와 주도주 매매 같이 함께 병행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자, 이런 시기에 단타 매매는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중에 황금 시간대죠. 2시간 정도 오전 9시부터 11시 이 시간 동안 제가 시장에 올라오는 급등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군들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관련 전략들 세워드리고 공략도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실 분들은요.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시간 됐을 때 알림 공지도 드리고 있으니 톡방에 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내용 굉장히 알차게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시장 정리부터 탑다운 종목 소개팅, 고수익 매칭주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주간 증시 총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요, 유독 주간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에이펙 행사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죠. 거기에다가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정말 이벤트들이 가득가득 했었던 주간인 만큼 정말 빠르게 시장이 흘러갔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 흐름 같이
같이 함께 기술적인 구간들 위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중요한 구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구간이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21선 구간입니다. 차트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선 보이시죠? 이 선이 바로 주쌤의 또 비법 라인 중 하나인 21선 구간대입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와 똑같은 차트 설정, 주쌤과 저도 똑같이 차트 설정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톡방에 넘어오시면요. 고수익 차트 설정법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차트 설정도 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 21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 21이라는 것은 한 달이라는 기간을 의미하죠. 이 가격이동 평균선은 종가값의 평균치를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연결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선인 5일선과 21선의 움직임은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주가가 21선을 이탈하면서 하방으로 내려간다 한다면은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밀리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 21선 구간대를 지지받게 된다면은 이번 주 움직임처럼 반등으로 흘러가게 되죠. 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지지받아주면서 반등하는 흐름으로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패턴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금 패턴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9월 달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하락세가 나왔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10월 달 구간에 저점을 찍어줬었는데 11월 구간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머리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어깨 구간을 만들었었는데 이번 주 이런 이제 대외적인 경제 지표들이 또 특히나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서 증시의 안도 랠리를 불러일으키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현재 역헤드 앤 숄더 상승 반전형 패턴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몇 가지 있었는데 환율과 유가 쪽에서 있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종가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1,296원대까지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불안정할 때는요. 환율이 1,330원, 4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가 이번 주 이제 들어서 1,300원 아래로 이제 환율이 내려간 모습도 관측이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은행 쪽에서도 내년 이제 환율 전망치를 1,380원 이제 부근에서 환율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점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가 역시도 안정화로 지금 다시 가격이 다운이 되기도 했었죠. 이로 인해서 금요일장에서는요. 항공 종목군들이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사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항공 섹터들은요. 3분기가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3분기에 실적이 그래도 우호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불안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었던 게 이 환율과 유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 가격의 하락과 환율의 안정화로 인해서 항공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들도 이번 주 관측이 잘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반등으로 가다 보니까 자,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연동되는 섹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역시나 경기 민감 섹터들. 요즘에는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섹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올 때 반도체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 그리고 로봇 섹터를 보시는 게 좋겠죠. 물론 자동차 섹터 안에 또 2차 전지도 같이 함께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지수의 경우에는요.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인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에서는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 종목군들의 약세가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아무래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거래일 정도 시장이 또 올라갔었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에서는 숨고르기 하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흐름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탑다운 종목 소개팅 다음 주 증시 일정 봐드리면서 시장 전망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번 주 이제 증시 총평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나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는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증시가 올라갈 때쯤에는 역시나 지금처럼 호재 소식들이 가득가득 나오기도 합니다. 11월 증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1년간의 증시를 통틀어 봤을 때 9월, 10월 달 증시는 보통 대체적으로 눌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반등은 11월 증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산타 랠리가 12월 달보다도 11월 달 우선적으로 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랠리를 가는 그런 빌드업 단계 현재 11월 달 증시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 시기에는 주도주에 대한 점진적인 비중 확대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경 쓰시면서 종목군들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개별 종목군들 움직임도 잘 나오고 있죠. 시장이 또 반등으로 돌아서게 되면요.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환매 통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개별 종목군들 빠져나오는 그런 시기로 보시거나 내지는 단타하시는 분들도 낙폭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략 도와드렸고요. 이번 주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었던 핫앤쿨 종목군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었던 핫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종목 보면서 어떤 종목이 생각났냐면 딱 들으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핫 종목으로 꼽아온 종목은요. 웅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상한가 한번 가지고 그다음에도 급등세가 연달아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2차 전지 사업 진출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관련 뉴스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웅진 쪽에서 2차 전지 장비 업체 EQ셀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이제 신사업을 이제 염두를 해두고서 이렇게 인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견도 밝히게 된 거고 우선 협상자 일단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라는 점에서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웅진이라는 기업이요. 자, 웅진이라는 기업이 원래 어떤 기업입니까? 예, 웅진 싱크빅이라는 대표적인 영유아 학습지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수기 만드는 코웨이도 과거에 이제 인수를 해서 웅진 코웨이로 또 이제 회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웅진 그룹이 점점 이렇게 사업적인 파일을 주력 산업으로만 미는 게 아니라 약간 다변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에 앞서서 기존의 2차 전지 사업 진출을 한다 해서 시장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도 있었죠. 바로 자이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글과 웅진의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유사하게 흘러가는지 같이 함께 좀 비교를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자, 자이글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글 올 상반기에 또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움직임을 써 올라갈 때 같이 함께 수혜를 받으면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높은 급등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3, 4월 달 구간에는요. 주가가 4,800원에서 38,900원까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움직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성장성을 갖고서 움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호재가 나오면서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시금 이 프리미엄을 돌려주면서 지금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결국에는 상승분을 지금 다 되돌려주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자이글과 같은 움직임을 봤을 때 현재의 웅진 움직임도 단발적인 상승세에 그칠 수 있으니 매매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웅진이라는 종목 물려 계셨던 분들은요. 이번 기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에 중요한 매매 테크닉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코멘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쿨 종목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쿨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또 질문을 받아서 한번 찾아봤었던 종목이에요. 바로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오플로우가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도 역시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 상태여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까지 한번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너무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바로 투매가 나오면서 장중에 하한가까지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경쟁사 미국의 인슐렛과의 소송전이 이제 발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슐렛이라는 이 미국의 기업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를 출시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두 번째로 이 제품을 상용화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를 두고서 지난 8월부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분쟁이 있었고요. 판매 제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이 판매 제품이 작년 매출의 거의 한 40% 정도를 이끌어가는 매출군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중단됐다는 소식이 영업 정지로 이어지게 되면서 역시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다행히도 판매 정지 범위가 조정이 되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거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오플로우가 지금 또 M&A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드트로닉과의 M&A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사실 또 부정적인 요소라고 본다면은 이 이오플로우 대표의 주식담보 대출적인 문제도 있는데 최근에 계약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200억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주식에 대한 또 반대 매매 물량도 갑자기 또 시장에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오플로우의 주가 상황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시게 되면 사실 이오플로우가 이 종목도 특례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지금 한 3년 좀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유예 기간이 한 5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2, 3년 동안 역시나 계속적인 영업 손실을 입게 되면은 회계감사 시즌에도 이제 부정적인 그런 회계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불확실성이 또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이오플로우가 영업이익이 자본 잠식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들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오플로우 주주분들은 일단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 전량 손절하기는 좀 힘드니까 비중 축소 관점으로라도 이제 종목을 좀 비중을 덜어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견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핫앤쿨 종목군들도 같이 함께 봐드렸는데요. 웅진이라는 종목을 제가 핫 종목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브리핑을 도와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장 정리 도와드렸는데 또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시장의 추세 변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요. 탑다운 종목 소개팅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다운 종목 소개팅 듣기에 앞서서 이 탑다운 종목 소개팅을 풍성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탑다운 종목 소개팅을 들으시려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그대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와 함께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강의 시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탑다운 종목 소개팅과 같이 함께 들으면 좋은 이 종목 자판기는요. 제가 시장의 트렌디한 종목군들, 섹터군들을 다 정리해놓은, 자판기처럼 정리해놓은 그런 자료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나
주도 섹터군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가 미리 이미 정리를 다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무료로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료는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이 자료 받고서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업데이트되는 자료까지 계속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자판기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3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짠 하고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면 되는데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하셔서 넘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고수익 종목 자판기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자리 이동해서 탑다운 종목 소개팅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익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종목과 만나게 해주고 손실난 종목과는 깔끔하게 이별시켜드리는 시간이죠. 탑다운 종목 소개팅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또 다음 주 증시 일정은 어떤지 같이 함께 탑다운 종목 소개팅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다운 종목 소개팅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요. 주식 투자 분석 방식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분석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현재 이 기업이 어떤 업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공략할 만한 시장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식이죠. 시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이고 이 주도주를 통해서 최대 수혜주는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장 분석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슨 말씀 드렸죠? 지금 시장 주도주에 대한 계속 관심 가져가시고 점진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도 섹터군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일 천하에 그쳤었던 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소식 이번 주에는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한몫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이 공매도 이제 금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상 공매도 금지라고 말은 나오나 특정한 그런 투자 주체들에 한해서는 공매도를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투자 주체자들을 허용해주겠다는 거는 뭐냐. 지금 현재 시장의 외인 기관들은 공매도를 허용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ETF 이런 쪽을 이제 운용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 이런 주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게 말이 공매도 금지 조치지 사실상 이걸 들여다보면은 투자 주체들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시장 주도자들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게 이게 공매도 금지가 맞냐라는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식한 것인지 윤 대통령이 공매도가 역시나 개인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는 금지를 하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해서 여전히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었는데요. 당정 쪽에서 그래서 어떤 지금 결정을 내려놓았냐면은 공매도 상환 기간을 이제 90일로 통일을 하고 담보 비율을 105%로 일원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공매도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뭐가 시장에 좋다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미리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공매도라는 그 행위 자체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매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래 하단에 베팅을 하고 주가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은 수익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없었던 주식을 이제 빌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또 다시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쇼커버라고 해서 주식을 또 공매도 세력들이 사들이기 때문에 반등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 구간도 이러한 이제 연유로 주가 움직임이 형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울여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공매도는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하기가 어렵고요. 또한 이 공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수수료도 높고 기존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진행을 하려면 90일이라는 요 기간 안에 이 공매도 매도를 통해서 그 주식을 상환까지 해야 되는 그 과정을 90일 안에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 90일이라는 시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반대로 외인과 기관들은요. 이 기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이제 베팅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는 움직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밍을 잘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실 시간만 있으면 좀 더 기다려서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서 차익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90일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공매도를 하게 되면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간이 무한정이니까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다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외인 기관들도 개인과 똑같이 이제 90일이라는 상환 기간을 정하되 이제 연장을 추가적으로 개인, 외인 기간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식을 통일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담보 비율도 105%로 이제 일원화했다라고 하는데 이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어치의 공매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외인 기관들은 5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서 공매도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땠냐고요? 개인들은 무려 이 100만 원어치의 공매도를 하려면 20만 원에서 40만 원어치의 담보 자금이 있어야지만 공매도를 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외인 기관은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데 왜 개인에게는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안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래소 쪽에서는 이 외인 기관과 개인이라고 봤을 때 신용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유로 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담보 비율에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정 쪽에서 이렇게 공매도 상환 기간과 관련해서 담보 비율까지 이제 외인 기관, 개인이 동등하게 그라운드에서 서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제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대차와 대주가 있는데요. 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과 이제 외인들의 공매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이제 공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다시피 대차 쪽, 외인 기관 쪽은 기간 제약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대주에 보시다시피 이 개인들과 똑같이 90일 연장, 90일로 이제 통일하고 연장 조치를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담보 비율 역시도 기존에는 현금 105%, 주식 135%였다면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근데 다만 코스피 200에 한해서는 담보 비율이 120%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사실 주식도 135%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추 키 맞추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수수료적인 부분이 수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인기관은 수수료가 다소 저렴한 편이고요.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려면 수수료가 다소 비싼 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좀 이 당정 쪽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은 이제 내년 6월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좀 잠깐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그동안 2018년도,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켰었던 요인들이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 지수가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서서히 이제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나 싶은 그 하이 무드가 나왔었는데 1년 만에 재회를 또 금방 하게 됐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이 미중 관계에 대한 안정화 논의를 이제 16일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값은 어땠냐?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값만 봤을 때는 사실 큰 변화는 없긴 합니다. 그래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두 정상이 테이블 앞에 마주서기 시작했고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악관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중 이번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목요일에 이런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하던 중에 중국 증시가 한번 출렁이던 적이 있었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중국의 시진핑은 독재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언어적인 그 잘못된 그 오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좀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으나 다시금 이제 미국의 기업인들과의 또 대담 자리에서 중국과는 경제 동반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시장이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라는 부분들 정말 격감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미중 정상회담이 그래도 그 많은 현안들이 있었는데 20개 정도는 또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의 이제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가장 좀 의미 있는 성과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단속 합의에 대한 부분들 논의가 굉장히 좀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내년에 1월 달에 대만 쪽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조금이라도 중국 쪽에 양해를 좀 구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대만 선거 절차에 대해서 존중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일단 중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대만 상대로 이제 군사 행동 계획이 없다라고서 명확히 밝힌 점 역시도 이런 군사적인 리스크를 불식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또 시장에 긍정적인 하회 무드를 가지고 왔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소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테이블 앞에 앉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지만 완전한 큰 진전은 없었다라는 점이 다소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었나라는 부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대만 관련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래도 잠식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큰 성과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주간 증시 캘린더. 자, 다음 주 이제 관련 이슈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지금 시장이 역헤드앤 숄더 상승 반전형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추가적으로 치고서 올라갈 만한 이슈 뭐가 있는지 다음 주 이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긍정적인 또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니까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런 대외적인 활동들, 굉장히 외교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이제 월요일 날 보시면은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이 있고요. 2028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관련해서 시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죠? 개별 종목군들, 특히나 교육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 같은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월요일 이런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들의 움직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3분기 지금 미국의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델과 준비디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월요일에 스톰테크가 신규 상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서요.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지수와 함께 20일까지 11월에서 이제 20일까지의 수입 수출 이제 지표도 같이 함께 나오니까 이 관련 지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 장중 움직임 나올 가능성 높으니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이 지표 결과값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화요일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요, 미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로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또 뒷부분에 준비를 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을지 기대감 한번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게 재료 소멸로 다시 조정을 줄지 아니면은 그대로 환호하면서 올라가게 될지 그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분들까지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또 증시에 동인기업과 에코아이가 또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시장에 많이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하기도 했었죠. 제가 방송 통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딱 좋은 시기에 상장을 한다. 시장이 반등 줄 때 상장을 하기 때문에 잘하면 이번 상장에 공모에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봤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외면은 받았지만 상장 당일 움직임 보시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또 크게 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래도 상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군들 움직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시장에 수급이 없을 때 이런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시장 당일 수급을 또 뺏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자, 수요일 그리고 움직임 보시면은 이제 미국 쪽에 소비자 신뢰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EU 쪽에서 소비자 기대 지수도 그냥 이런 지표들 나오는구나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또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화요일, 수요일 보셔야 되는 이슈가 이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10월 FOMC 의사록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면요. 목요일에는 미국의 3분기 또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오 콤팩스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 움직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미국, 일본 증시가 목요일에는 휴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요일장의 시장 영향
관망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수감사절도 다음 날인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열리긴 하나 조기 폐장한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기도 한데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진행이 되는 만큼 유통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키워드 다음 주는 제가 엔비디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가 이번 주 2배 빠른 칩을 또 공개를 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GPU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이 GPU 옆에 붙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HBM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 심상치 않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현재 이 HBM의 경쟁에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세대 HBM3를 이번 연도 개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지금 품질 문제, 수율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시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HBM3를 4세대 삼성전자가 만들었다면 이미 SK하이닉스는 앞서서 5세대를 개발을 해서 내년까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이 HBM을 공급을 하는 만큼 특히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봤을 때 SK하이닉스를 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강의했었던 내용들 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HBM과 SK하이닉스를 강조했는지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주요하게 볼 수 있는 키워드 두 가지, 엔비디아와 HBM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디에 정리를 했을까요? 바로 고수익 종목 파인더, 종목 자판기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섹터, 업종별로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종목군들 없으신 분들은 종목 자판기 통해서 꼭 종목군들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반도체 종목이 있다 하시더라도 종목 자판기 안에 내 종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자판기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메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3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바로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인데요. 넘어오실 때 코드명 1004 입력하셔서 넘어오시면 되고요. 종목 자판기와 함께 장중에 시장 브리핑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자리 이동해서 바로 고수익 매칭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천생연분 100년으로 할 수 있는 고수익 매칭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바로 SK 하이닉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JT라는 기업인데요. 이 JT라는 기업은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후공정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는요, 공정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그란 웨이퍼를 만드는 게 전공정이라고 본다면 후공정은 이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를 자르고 네모나게 다듬는 과정을 이제 후공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반도체가 잘 작동을 하는지를 검사하는 단계가 역시나 후공정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장세에서 후공정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인 만큼 관련 움직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적층으로 쌓아 만드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D램을 붙이는 과정, 그런 부분들이 본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다 후공정 과정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이 HBM D램을 이어 붙이는 그 본딩 장비를 만드는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만큼 현재는 후공정 관련 종목군들이 또 부각이 되는 시기이니만큼 JT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JT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또 그 벤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모든 많은 수요를 다 SK 하이닉스에서 소화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외주 패키징 기업 업체 테스트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이런 JT가 이제 같이 함께 협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 JT 눈여겨보시라고 JT라는 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JT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봉상 보시면 7월 달 이제 11,920원 구간 이제 고점 찍어주고 나서 낙폭 구간 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움직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낙폭 이후에 추세 전환해주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1차적으로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래서 주쌤이 초록색 선으로 설정해놓은 121선 구간대 기점으로 목표가,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요. 8,600원 구간 단기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대이자 전저점 구간대인 7,100원 구간대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8,600원, 손절가 7,100원. 네,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익 매칭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함께 봐드렸는데요. 이 고수익 매칭주뿐만 아니라 제가 HBM 관련 종목들 고수익 종목 자판기에다가 정리를 다 도와드렸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시면 종목 자판기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넘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수익 시식회 11월 한 달 동안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 황금 시간대에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주도주뿐만 아니라 단타 종목분들도 같이 병행하라고 말씀드린 시기인 만큼 단타램에 대해서 저 관심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참여하시면서 알차게 주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통해서 100년으로 종목 잡기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통해서도 유익한 시간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